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 제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PID 제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00 중에 100, 이 PID 제어기를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 쓰이는 거의 모든 제어기는 이 PID 제어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가 강력하고, 그렇지만 반면에 구조는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굉장히 파워풀한 제어기의 대명사가 바로 PID 제어기입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러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 플랜트라고 하죠. 이 플랜트가 있고 거기에 출력을 내가 센서로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값, 레퍼런스 인풋과 비교를 해서 에러를 만들어내고, 이 에러를 0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이 컨트롤러, 여기 앰플리파이어라고 써있는 이 자리가 이제 컨트롤러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컨트롤러 이제 플랜트에서 아웃풋 나오고 목표값하고 비교해서 에러 만들고, 이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실제 플랜트에다가 컨트롤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 나오는 출력을 다시 현재 값보다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컨트롤러죠. 자, 이 세상에는 이 컨트롤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수없이 많은데, 일단 학부생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컨트롤러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PID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PID 제어기는 프로포셔널, 비례란 말이지, 인테그랄, 적분, 데리버티브, 미분,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PID가 가장 종합적인 컨트롤러고, 여기에 P와 I와 D를 단독으로 쓰는 컨트롤러도 있어요. 이렇게 P 컨트롤러, I 컨트롤러. 그 다음에 P와 I만 조합을 해서 쓰는 PI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는 오타네요. P와 데리버티브겠지. P와 데리버티브, 프로포션하고 데리버티브를 조합해 쓰는 PD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가 바로 투 포지션, 온 오프, 그러니까 끄고 켜는 이런 형태의 제어기도 있어요. 자, 이 투 포지션 온 오프 컨트롤러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자, 이게 여러분, 컨트롤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러 값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출력 값을 목표 값이 더 가깝도록 이 플랜트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컨트롤 인풋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인풋이 에러고 아웃풋이 컨트롤 인풋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U가 바로 이제 컨트롤 인풋이에요. 컨트롤러가 토해내는 출력인 거지. 그러면 또 어떤 에러가 있는데, 에러가 예를 들어서 양수면, 즉 에러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값을 제어 출력을 만들어 주는 거지. 또는 에러가 어떤 값 이하이면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값을 0이라고 볼게요. 에러가 예를 들어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어떤 컨트롤러 제어 값을, 이런 제어 인풋을 넣어줘라. U1이라 그러고, 에러가 0보다 작으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0 값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U2가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기는 ON인 상태인 것이고, 이게 오프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이런 단순한 제어기도 있는데, 이런 제어기는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PID 컨트롤러 가봅시다. 자, PID 제어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프로포셔널 컨트롤러. 얘는 뭐냐면 컨트롤 액션 또는 컨트롤 인풋, 즉 컨트롤러가 토해내는 현재 에러를 기반으로 컨트롤러가 만들어낸 출력, 컨트롤 인풋 U가 이 컨트롤 인풋 U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에러에 어떤 비례해서 제어 출력이 만들어지는 걸 P 컨트롤러라고 그래요.
그럼 에러에 비례할 때 그 비례값, 이 KP를 proportional gain, 비례 gai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는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의 에러가 될 것이고, 여기 UT는 컨트롤러에서 토해낸 아웃풋 또는 컨트롤 인풋이라고도 부르죠. 이고 이게 바로 컨트롤러가 만들어내는 이제 실제 시그널이 되겠죠. 즉 컨트롤 시그널은 에러에 비례하는 값으로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게 P 컨트롤러의 수학적인 모델이거든. 이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하면 US가 될 거고,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여기 KP일 것이고, 요거를 라플라스 하면 ES가 되겠지. 그래서 1로 넘기면, 즉 P 컨트롤러의 트랜스퍼 펑션을 우리가 만약에 D라 그러면 2분의 U. 그래서 컨트롤러는 인풋이 2고 아웃풋이 U니까 E와 U 사이에 트랜스퍼 펑션이 여기가 D라고 부르는 거지. 컨트롤 트랜스퍼 펑션 D라 그러면 이 D가 이렇게 KP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태틱 에러 컨스턴트를 배웠었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할 때 그때 KP, KV, KA 값을 얘기를 했잖아. 그때 나오는 KP하고 이 KP는 전혀 다른 값입니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KP는 스태틱 포지션 에러 컨스턴트였고 얘는 P 게인, 프로포셔널 게인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P 컨트롤러는 결국은 이런 상수만 갖는 트랜스퍼 펑션으로 모델링이 되는 건데, 자, 이 게인은 뭐야? 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수인 거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플랜트에 2차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세컨 오더 시스템. 근데 여기 컨트롤러에다가 P 컨트롤러를 가진다고 쳐봐. 그럼 여기를 내가 이제 KP를 갖게 되는 거겠지. 자, 근데 그때 그 2차 시스템이 이렇게 모델링이 됐다고 쳐. 2차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이제 G라 그랬으면 G가 있고 플랜트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러가 KP가 들어오고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이 결국은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실질적인 리스판스는 뭐가 결정하지?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시스템의 다이나믹 비헤이비어는 결국은 클로즈 룹 폴의 위치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놈의 클로즈 룹 폴은 어떻게 결정하지? 요 클로즈 룹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1 플러스 KPG의 분의 KPG잖아. 그지? 그러면 요 분모,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 그게 바로 이 클로즈 룹의 폴이었잖아. 그렇지? 즉, 여기 분모의 식, 요걸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 그랬고, 요걸 0으로 만족시키는 값. 자, 그러면 여기 G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G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시스템, 2차 방정식, 2차, 1차, 0차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폴의 위치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배웠지만 폴의 위치에 따라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달라지고 피크 타임이 달라지고 라이스 타임 달라지고 오버슛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잖아. 결국 클로즈 폴의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다. 그렇게 하면 여기 값에 따라서 이게 근의 공식에 의해서 3과 5에 여기가 A고 예를 들어서 B다. 그러면은 결국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 A와 B 값이 바뀌면은 폴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현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생겼을 때 결국 A1과 A2 플러스 KP에 의해서 내가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과 2J라 오메가 n이 다 결정이 될 거야. 그치? 댐핑 레이션는 어떻게 계산이 되지? 그래서 2J라 오메가 n이 A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오메가 n과 J라를 결정을 하면 저기 2차 시스템의 클로즈로 폴이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왜 폴은? 자, 2차 시스템의 여러분 폴은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안 써지네.
이게 결국 2차 시스템의 폴의 위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폴은 제이라와 오메가 n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오메가 n과 제이라가 결정이 되면 이제 폴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이 조건에서 보니까 어때? 여러분 이 캐릭터 이 GS는 뭐야? 내가 현재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고 얘는 이미 이미 완성이 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A1, A2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여기 KP는 내가 컨트롤러로서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거든. 그러면 여기 이런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볼 때 KP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이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바꿀 수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내추럴 프리퀀시를 마음대로 바꾸니까 요거에 의해서 시스템의 리스판스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지. 즉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2차 시스템의 폴을 완벽하게 결정하려면 여기 얘도 컨트롤을 해서 댐핑 레이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댐핑 레이쇼는 A1 전체 원래 플랜트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런 2차 시스템에 있을 때 P 컨트롤러만으로는 내가 폴과 제로의 위치를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는 없어. 다만 시스템의 응답 속도는 내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내가 시스템의 플랜트가 G고 여기 컨트롤러를 내가 D라고 한번 불러보면 요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 G와 D를 곱한 거는 이렇게 되겠지. G가 요거였고 여기다가 KP를 곱했으니까 이게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야. 그러면 이때 steady state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자, steady state 에러 어떻게 우리가 예상했어?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요거에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보고 분모에 S 폴이 있냐 원점에 폴이 있냐 없냐 그 개수에 따라 시스템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 얘는 원점에 폴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타입 제로인 걸 알 수 있고 타입 0일 때는 steady state 에러는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됐었지. 여기 있는 KP는 여기 있는 KP하고 달라. 이 KP가 바로 static position error constant였고 얘는 P 개인이야. proportional 개인이야.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KP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steady state error잖아. 그럼 요게 steady state error를 계산하려면 KP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다 GD를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S를 0으로 다 날려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여기 KP는 P 개인이야. 프로포셔널 개인.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바꿔 끼워 넣어주면은 얘는 뭐야? 1 플러스 A2분의 AKP 분의 1. 이게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KP는 컨트롤러 개인으로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뭐확 키워버리면 이 SS 값이 확 줄어들겠지. 그런 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P 컨트롤러를 가지고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마음대로 내가 줄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P 컨트롤러로 무슨 역할을 한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P 컨트롤러만으로는 내가 댐핑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조치를 해야겠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프로포셔널 컨트롤러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컨트롤러를 더해 볼게. 즉 PI 제어기를 이번에 써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는 뭐야? 자, 이 PI 제어기의 출력 U는 컨트롤 아웃풋은 U는 에러에 비례하는 프로포셔널 텀 항이 있고 에러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비례 계수 KI를 곱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P 컨트롤러고 이게 I 컨트롤러, 인테그랄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PI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을 그러면 이 PI 컨트롤러의 트랜스포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양쪽을 다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요걸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얘는 에러를 적분한 걸 라플라스에 적분을 라플라스면 s분의 1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ki에다가 s분의 2s가 된단 말이야. 2s로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에러와 컨트롤 아웃풋 u 사이에 트랜스퍼 펑션은 요거, 즉 요걸로 정의가 되는 거지. 즉 컨트롤러를 내가 만약에 트랜스퍼 펑션을 d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pi 제어기는 모델링이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pi 제어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얘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플랜트가 G가 있고 여기 컨트롤러 D가 있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 루프가 구성이 되잖아. 근데 여기 D에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지금 D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 얘를 정리하면 S, K, P, S, K, I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러면 원래 G에다가 이 D 요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원래는 G가 뭐였던 간에 여기 G가 뭐였던 간에 D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오리진 원점의 포를 하나 갖는 S분의 1이 이제 항상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은 PI 제어기를 씀으로써 시스템의 타입을 한 개를 올려주는 역할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왜? PI 제어기는 항상 원점, 오리진에 포를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스템 타입이 항상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시스템 타입이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랜트에다가 이번에 내가 퍼스트 오더 시스템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 이렇게 모델링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컨트롤러가 PI 제어기여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1차 시스템을 갖는 요 피드백 시스템의 클로즈드 폴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계산해서 풀어보면 나올 거 아니야. 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여기가 GD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 플러스 GD분의 GD가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요거가 0이 돼야 돼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야. 그러면 G하고 D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이거고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이제 2차 식이니까 요놈의 근이 바로 시스템의 폴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걸 우리가 수업 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면 즉 여기 최고창의 개수를 1이 되게 전체를 타우로 나눠버리면 이게 1이면 타우면 요거의 스퀘어 루트가 오메가 n이고 그지? 요거가 2j라 오메가 n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부터 오메가 n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j라는 2 오메가 n분의 요거예요. 즉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렇지?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스템의 클로즈 폴은 항상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렇다면 시스템의 폴이 이렇게 된다면 폴은 결국은 제이라와 오메가 n으로만 구성이 된 함수니까 제이라와 오메가 n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지점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내가 클로즈드 폴을 갖다 박아 놓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의 리스판스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런 1차 시스템에다가 PI 제어기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댐핑 레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말은 잘 봐. 여기에 KI와 KP는 뭐야? 바로 내가 마음대로 튜닝하고 바꿔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제어 파라미터지. I 컨트롤러 게인, P 컨트롤러 게인. 이걸 바로 P 컨트롤러 게인, 이건 I 컨트롤, 인테그럴 컨트롤러의 게인이란 말이야. 내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어. 그러니까 KI 바꿀 수 있고 KP 내가 마음대로 바꿔주니까 결국은 KP와 KI를 내가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오메가 N과 댐핑 레이쇼 J라를 마음대로 내가 조작할 수 있고 J라 오메가 N 조작하면 클로즈로 폴 P12를 마음대로 내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리스폰스 패턴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 말은 1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PI 제어기만으로도 내가 시스템의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완벽하게 내가 주무를 수 있게 된다,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1차 시스템이면 이제 PI만 가지고 충분하네. 나 이제 뭐 1차 시스템인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거 알았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엔 내가 다루고자 하는 플랜트 시스템이 2차 시스템, 세컨 오더 시스템이면 어떻게 될까? 자, 2차 시스템이 이렇게 모델링이 됐어.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PI 제어기야. 그러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2차 시스템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시스템의 클로즈드 폴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잖아. 이게 지금 내 플랜트 G고 이게 컨트롤러야.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바로 2차 시스템을 갖는 이런 클로즈 룹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고요. 얘는 3차 이퀘이션이네. 3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3차 방정식에 이걸 만족하는 폴이 1개, 2개, 3개가 나올 거고 이 3개를 마음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세컨 오더 시스템의 다이나믹을 내가 제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요거, 요거를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변수,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어? KP하고 KI밖에 없어. 이쪽과 이쪽은 내가 손을 댈 수 있는데 얘는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야? 2차 시스템의 다이나믹은 내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안타깝네. 1차 시스템은 마음대로 내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2차 시스템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P 제어기, P 컨트롤러 배웠고 PI 제어기를 했더니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돼. 그러면 2차를 완벽하게 주무르려면 뭘 하면 되겠어? 여기다 뭘 하나 항을 더 추가를 해주면은 2차 시스템도 주무를 수가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자, 그래서 PI 이번에는 D 컨트롤러를 더 붙여서 PID 컨트롤러를 완성을 해볼게. 자, P 프로포셔널, I 인테그럴, D는 말 그대로 데리버티브 미분이야 미분. 얘는 미분은 뭐냐면 에러 신호를 미분하고 그 값에 미분 값에 어떤 비례상수 KD 즉 데리버티브 게인 여기서 KD가 바로 데리버티브 게인이 되는 거야. 미분 제어 게인. 자,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이제 P 컨트롤러, I 컨트롤러, D 컨트롤러가 합성이 돼서 PID 제어기를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D 제어기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 동력학 진동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자, 댐퍼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 댐퍼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매스가 이렇게 있을 때 댐퍼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x 다시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댐퍼는 cx 다시라는 힘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이 속도에 비례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서 얘가 갑작스럽게 문이 확 예를 들어서 닫히고 열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같은 효과야. 얘도 결국은 보면 에러에 미분을 한 거에다가 어떤 KD를 곱해주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댐핑 포스야. 예를 들어서 댐핑 포스였고 얘는 댐핑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트롤 시그널이야. 둘이 형태가 꼭 같잖아. 얘는 속도에 비례하는, 얘는 에러에 비례해. 에러에 미분해. 결국 무슨 얘기야? 얘는 에러의 미분값에, 즉 에러의 변화율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는 거야. 여러분, 미분이란 건 뭐야? 미분이란 것은 한 스텝 전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스텝에 일어날 기울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현재 스텝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율을 가지고 다음 스텝에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구나, 더 낮아지겠구나를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에러의 추이를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에러 시그널이 커지기 전에 어떤 코렉티브 교정하는 어떤 액션을 날려주는 게 데리버티브 컨트롤러, D 컨트롤러. 뭐 댐퍼가 똑같지. 아까 얘기했듯이 문이 쾅 닫히려고 하면 속도가 빠르면은 여기서
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줘가지고 문이 쾅 닫히는 걸 막아주는 거라. 결국은 에러가 확 커지려고 그러면은 이 커지려고 하는 그 속도에 비례한 에러의 미분값에 비례해서 큰 제어 입력을 넣어줘가지고 에러가 확 커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결국은 그래서 이 D 컨트롤러는 이 댐퍼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댐핑 효과를 만들어줘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는 컨트롤러지. 근데 이 D 컨트롤러는 또 문제가 있어. 사실은 얘는 뭐냐면 얘는 뭐야? 에러 시그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에러의 미분값을 변화율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러 자체의 값, 고유한 값을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독으로 써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제어가 안 돼. 왜? 실제 에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에러 크기를 지금 모르잖아. 얘는 기울기만 알고 미분값만 알고. 그러니까 데리버티브 컨트롤러는 never used alone. 절대 단독으로 써서는 안 돼.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데리버티브 컨트롤러는 신호를 미분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신호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노이즈가 찍찍찍 이렇게 낀다라고 얘기는 했었지. 이런 노이즈가 끼는데 이미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기울기가 상당히 있잖아. 근데 이거를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이게 증폭이 되고 신호가 막 이렇게 나와버려 크게. 결국은 D 컨트롤러는 이런 노이즈를 증폭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앰플리파이를 시켜버려. 그래서 조그만 신호에 조그만 노이즈가 껴 있어도 신호가 증폭이 돼가지고 왜곡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해. 그래서 D 컨트롤러는 댐핑이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런 노이즈를 증폭시키기는 하는 역할도 음, 역기능도 하고 에러 자체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제어가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P나 I나 이런 것과 세트를 조합으로 이루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ID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컨트롤러 PID 컨트롤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다 라플라스 하면 이거 하면 이거 적분기니까 S분의 2 얘는 미분이니까 S를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지. 에러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PID 제어기.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좀 이거는 조금 성급하고 고급 정보의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얘기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PID 제어기를 방금 공부를 했는데 PID 제어기를 실제 루프에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플랜트가 있고 컨트롤러 집어넣는 자리에다가 P, I, D를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꽂아 넣는 방법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P하고 I만 집어넣고 D는 여기다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루프로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얘는 피드 포워드 패스에다가 PID 제어기를 다 집어넣어준 케이스고 얘는 PI는 피드 포워드에 넣고 D는 피드백 루프에 지금 넣어서 PID 제어기를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 아니 얘랑 구성이 다른데 다이나믹 특성이 같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이나믹 패턴이 같은지 확인하려면 뭘 보면 돼? 결국은 이 두 루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클로즈 루프 폴이 같냐 다르냐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클로즈 루프 폴이 같으면 시스템의 응답 패턴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은 클로즈 루프 폴이 같은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트랜스퍼 펑션 만들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같은지 확인해야지. 자, 그럼 요 놈에 대해서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 만들면 어떻게 돼? 이게 G고 이게 D라 그러면 1 플러스 GD분의 GD 이렇게 되잖아. 다 꽂아놓고 대입해서 계산 쭉 해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같은 논리로 자 얘들은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간은 이게 타겟이 아니니까 이거 블락 다이그램 단순화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쭉 절차를 밟아서 해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확인해봐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자 그러면 뭘 봐야 돼 이제. 요렇게 생긴 블락 다이어그램과 요렇게 생긴 블락 다이어그램의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 즉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같은지 봐봐. 똑같네 두 개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PID 제어기를 이렇게 피드포에 몰빵해서 넣어도 되고 D만 떼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결국은 동적 특성은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다르게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차이가 있지. 자, 중요한 얘기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같지만 자 여러분 잘 봐. 여기 S는 뭐야? 얘는 미분기지 미분기. 디퍼런시에이터. 그러면 얘는 얘한테 들어오는 여기 어떤 신호를 얘를 미분해 버리거든. 그런데 봐봐. 만약에 내가 레퍼런스 인풋이 이런 스텝 인풋이야. 처음에 아웃풋이 0이었다고 쳐봐. 그럼 에러도 뭐 이렇게 스텝이겠지. 그럼 여러분 스텝은 여기 이 순간의 변화율이 어때? 굉장히 급격히 기울기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이 있다고 쳐봐. 여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버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신호가 조금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해도 이걸 미분해 버리니까 이 미분에서 나오는 값 엄청나게 큰 신호가 확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큰 신호가 나오면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큰 시그널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즉 직접 이런 레퍼런스 신호나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신호를 직접 미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PID 제어기를 이렇게 포워드 패스에다 다 몰아넣는 것보다 D 컨트롤러는 이렇게 피드백 루프에다 달아주면 얘는 지금 여기서 어떤 레퍼런스 신호나 이쪽에 급격한 에러 신호를 직접 미분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동특성에 훨씬 유리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피드백 패스에다가 디컨트롤을 구현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쭉 몇 페이지 스킵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PID 제어기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앞에서 했던 얘기를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봅시다. 자 여기는 무슨 몇 차 시스템이야? 1차 시스템이지. 여기도 1차 시스템. 자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상수가 들어있네. 얘는 뭐야? 에러를 상수배하는 거. 즉 P 컨트롤러지. P 컨트롤러만 썼고 얘는 에러를 적분하는 인테그럴 컨트롤러, I 컨트롤러만 쓴 거야. 둘을 같은 시스템에 P와 I 제어기를 썼을 때 어떤 반응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 자, 여기서 에러는 어떻게 돼? R-C지. 여기 C는 요거 곱하기 에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에러를 일로 넘겨서 에러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에러는 R과 사이에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갖게 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steady state 에러를 계산하려면 final value theorem에 의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final value theorem에서 그 트랜스퍼 펑션에 s를 곱해주면 돼. 근데 요걸 이제 그대로 긁어서 여기다 넣어주고 r을 내가 스텝 인풋을 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r 자리에 s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럼 s 캔슬되고 0, 0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이 K는 바로 P 컨트롤러 게인, P 게인이니까 내가 K를 올리면 올릴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얘를 내가 무한대로 키우지 않는 한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벽하게 0으로 줄일 수는 없어. 그지? 그냥 유한한 값이 남아있긴 할 거야. 그런데 I 컨트롤러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P 컨트롤러는 여기서 뭘 확인했어? P를 쓰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확 줄이는데
분명히 역할을 해. 하지만 완전하게 에러를 0으로 만들지는 못했어. I 컨트롤러를 쓰면 어떻게 되지? 잘 봐. 똑같은 방식으로 가. 에러를 이렇게 만들어. 내 아웃풋은 요거 에러를 곱하자 이렇게 돼. 에러에 대해서 정리하면 R 사이에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가자.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이용을 해서 이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스텝 인풋을 가정하면 R이 S분의 1이니까 요거 캔슬되고 S 0으로 다 보내버리면 여기 S가 있으니까 0이네. 무슨 얘기야? P 컨트롤러를 가지고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일정 수준까지는 줄일 수 있었지만 완벽하게 못 줄였는데 I 컨트롤러를 썼더니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전히 eliminate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I 컨트롤러의 파워인 거야. I 컨트롤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런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전히 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I 컨트롤러의 큰 장점이야. 지금 하는 얘기들 다 하나하나 명확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P 컨트롤러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줄여줘. 하지만 완벽하진 못해. I는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버려. 자, 또 다른 게 있어. 자, 이번에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어. 여기 보면 내가 지금 2차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똑같아, 2차 시스템이야. 근데 여기 지금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해봐. 근데 레퍼런스 인풋은 아예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 디스터번스가 둘 다 똑같아. 레퍼런스는 0이고 이 디스터번스의 스텝 디스터번스, 그러니까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스텝으로 탕 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여러분 이 시스템에 디스터번스가 들어와서 얘 때문에 이 시스템에 에러가 생기면 좋겠어 안 좋겠어? 얘는 원래 내가 예상치 않았던 놈이잖아. 근데 예상치 않았던 놈이 들어와서 시스템에 에러를 만들면 안 좋은 거잖아. 에러가 0이 되길 원하는 거 맞지? D에서부터 E까지 D로부터 E로 가는 이 트랜스퍼 펑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값이 0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럼 이 디스터번스 때문에 생긴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에러는 이거지. 근데 C는 자 원래는 C가 요렇게 들어오는 놈하고 요렇게 들어오는 놈이 합쳐져서 C가 들어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게 뭐야? 바로 요거 곱하기 에러 요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루프를 타고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아웃풋 C는 바로 D 곱하기 이거 요 놈이 되는 거지. 여기를 에러를 일로 넘겨서 에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D와 E 사이에 다이내믹 릴레이션인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디스터번스 때문에 생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쓰면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이렇게 이제 식이처럼 만들어지겠지. 왜냐면 디스터번스가 스텝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D를 S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S 여기 서로 요놈 캔슬되고 S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KP분의 1만 남아. 그지? 무슨 얘기야? 즉 여기 있는 P 게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거의 줄어들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가 되지 않고서는 KP 값이 0이 완벽히 될 수는 없어. 뭐에 대해서?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PI 제어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똑같은 논리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컨트롤러 여기 뭐야? 요 놈을 이제 P 대신에 PI 제어기를 쓴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혼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를 정확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KP 풀었으면 TI분의 KP S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는 KP는 알겠는데 얘는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TI분의 KP를 KI라고 정의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면 그냥 K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K 여기에 두 개가 붙어있어. 결국 PI 제기를 쓴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러의 트랜스퍼 펑션 여기다 집어넣고 에러와 d 사이의 관계인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논리로 이 디스터번스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찾기 위해 파이널 밸류 디어럼을 쓰면, 그리고 디스터번스가 스텝 디스터번스라고 가정하면 다 0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0 돼버리네.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P로는 스텝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도 스텝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못 잡아. 어느 정도는 줄이지만, 하지만 PI 제어기를 쓰니까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도 영향, 에러를 완벽하게 0으로 만들어버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PI 제어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디스터번스도 날려버린, 디스터번스의 영향 완전히 다 리젝션 날려버리는 거고, 스텝 인풋에 대해서도 I 컨트롤러를 써주면 완전히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이제 I 제어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제어기는 무조건 좋은 일만 하냐? 아니기도 해. 잘 봐봐. 저기 2차 시스템이야. 여기에 내가 이번에는 어, I 컨트롤러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에러가 어떻게 되냐? 에러가 R-C고, 여기 C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로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 요로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에러끼리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거를 뭐 산수를 좀 해봐. 정리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여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자,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인풋은 0이라고 가정한 거야, 여기서. 그치? 여기는 레퍼런스는 없고 디스터번스 만들어놓은 경우에 내가 I 컨트롤을 쓰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는 거야. I만 썼을 때. 그럼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에러가 만들어지는 이런 다이나믹 릴레이션이 이런 트랜스퍼 펑션으로 만들어지고, 요 동특성은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지잖아. 자,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한번 따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시스템 스테빌러티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보고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 수 있는 일단 필요 조건이 있었지. 필요 조건은 뭐야? 여기 개수들이 하나라도 0이거나 음수면 스테이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얘는 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개수가 J, B, K인데 여기 S 1차항이 개수가 빵이잖아, 빵.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런 상황에서 디스터번스가 들어올 때 I 제어기만 쓰면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러는 스테이블 할 수가 없어. 스테이블 해야 시스템의 값이 0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스테이블 0으로 못 간다는 얘기인 거야. 즉, 디스터번스가 들어올 때 에러가 0으로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항상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고 I 제어기를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시스템이 I 컨트롤러만 쓰면은 언스테이블하게 돼버리는 거야. 스테이블하지 않으니까. 언스테이블 해버리면 어떻게 돼? 디스터번스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무한대로 커져버리거나 아니면 에러가 계속 오실레이션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아이 컨트롤러 역시 절대 혼자 쓰면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킵했던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프를 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PID 제어의 특성을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 이거는 시뮬레이션 여러분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여러분들 텀 프로젝트에 이제 제어기 PI 여러분 말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로봇8과 전기 모터, DC 모터와 그것을 연결하는 기어박스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한 데까지는 아마 했을 거야.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러분 로봇 모델에 적용이 돼야 돼요. 즉,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로봇 8,
모터, 기어박스로 구성이 된 게 여러분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챕터 3에서부터 뭐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의 rising time, overshoot, peak time 이런 거를 전부 계산할 수가 있겠지. 즉 여러분 로봇의 peak time, overshoot, settling time, rise time 이런 타임 스펙을 다 결정해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결정을 해야겠죠. 루스 허비츠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바로 PID 제어기를 가지고 여러분 로봇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시작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전기 모터에 DC 모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에요. 전압을 인풋으로 걸어줬더니 모터의 회전 각도 테이라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2차 시스템으로 얻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 시스템에다가 내가 스텝 인풋을 전압으로 걸었을 때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닛 스텝을 줬어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퉁 튀는 내가 시그널 인풋을 준 거거든. 근데 맨 처음에 P 제어기를 쓰면은 화면에 약간 여러분이 헷갈려서 좀 겹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P 제어기를 썼을 때 리스판스는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리스판스가 지금 이렇게 꿀럭꿀럭 하면서 여기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인풋을 유닛 스텝을 줬으니까 목표는 시스템 아웃풋이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유닛 스텝을 줬으니까 1.0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얘는 오실레이션을 퉁 하고 콩콩 꿀럭꿀럭 하다가 여기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값에 도달해 버렸지. 더 이상 안 바뀌지. 얼마야? 대략 0.92 뭐 정도 되겠네. 목표인 1.0에 요만큼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P 컨트롤러만 가지고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일정 수준 줄여주지만 완벽하게 못 잡아. 영어로는 못 만들어. 에러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아이 컨트롤러를 이번에 내가 보탰어. 더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 아이 컨트롤러 패턴 보면 아이를 아까 내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 아이를 쓰면은 오실레이션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 오실레이션이 더 꿀럭꿀럭 이렇게 커졌어. 근데 아이 덕분에 무슨 일은 생겼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1.0의 레퍼런스 인풋 값의 목표 값인 이 1.0에 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세틀된 것이 보이지. 즉 얘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완벽하게 0으로 잡힌 것을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아이 컨트롤러 때문에. 인테그레이터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완전히 0으로 잡아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여전히 얘는 좀 문제가 있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완벽하게 0으로 잡혔는데 오실레이션이 엄청 심해. 너무 크고 피크도 오버슛도. 그래서 이번에는 PI에다가 내가 PID도 한번 더 해봤어. 데리버티브를 더했더니 그때 나온 결과가 그래프 보면 연한색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보면 흉 하고 치고 올라갔다가 원래 D가 없으면 왜 이렇게 오버슛이 팍 치고 올라가는데 댐퍼가 있으니까 한없이 못 치게 올라가게 댐퍼 확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치고 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서 확 눌러줘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꿀럭 어, 여기 있네 바로 이렇게다가 바로 꿀럭꿀럭 하다 여기서 바로 1.0으로 수렴해 버리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 PI를 써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완벽하게 잡았는데 오실레이션이 있었는데 데리버티브를 씀으로써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값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오실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한번 퉁 튀고 바로 여기서 수렴해 버리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댐퍼, 이 데리버티브 데리버티브 컨트롤러가 시스템의 오실레이션 댐퍼처럼 확 눌러줘가지고 예쁘게 한 번만 오실레이션 하고 수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대충 PID 지역의 이제 그 역할들을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머리를 해보면 P 지역에는 무슨 역할을 해? 일단 기본적으로 미쳐 날뛸 수 있는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안정화시켜줘. 스테빌라이즈를 시켜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추럴 프리퀀시를 바꿀 수 있었잖아. K를 키움으로써 내추럴 프리퀀시를 키워. 내추럴 프리퀀시를 키운다는 얘기는 시스템 리스판스 속도를 빠르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줄여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여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P 컨트롤러가 짱이야. 제일 일단 킹이고 먼저 들어가야 돼. 근데 P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못 잡았지. 그래서 I를 내가 더해주면 좋다 그랬지. 그러면
i가 들어가서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eliminate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완전히는 못 없애도 상당히 리듀스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i는 아까 무슨 약점이 있다 그랬어? 시스템을 오슬러터리 하게 만들거나 또는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단독으로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잡아주지만 오실레이션을 하니까 오실레이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뭘 써? D를 쓰면 된다 그랬지. D를 써서 댐핑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D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이즈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쟤도 단독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PID 컨트롤러의 서머리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 그 제어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가 좀 보여줄게.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지금 어떤 모델이 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이건 내가 옛날에 석사 논문 쓸 때 실제 현대자동차의 그 엘란트라 이미 이제 단종된 자동차이긴 하지. 그때 이제 1.6cc DOHC 엔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실험해서 엔진의 모델을 찾아냈었어요. 이 모델에다가 PID 제어기를 가지고 엔진의 그 회전 출력 토크를 이제 제어를 하는 루프예요. 제어 루프. 자, 엔진 모델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떼이라는 방금 얘는 뭐냐면 얘가 인풋이잖아. 이 떼이라는 뭐냐면 자동차 엔진을 여러분 출력을 제어하려면 뭘 밟아야 돼? 악셀을 밟아야 되잖아. 악셀을 밟으면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량과 공기량이 제어되는 트로틀 밸브가 바뀌잖아. 궤도가. 그래서 얘를 트로틀 밸브의 궤도를 바꿔가지고 아웃풋 출력 토크를 바꿔주는 그런 다이나믹 함수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트로틀 앵글을 내가 스텝 인풋을 이렇게 딱 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어떤 특정 시점에 트로틀 앵글을 확 밟으면 내 토크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겠지. 자, 그럼 봐보자. 내가 결국은 스로틀 앵글을 이렇게 확 순간적으로 확 밟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토크도 이렇게 확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목표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PID 지역을 썼는데 맨 먼저 P 게인만 2를 갖는 P 지역을 한번 썼더니 자 여기서 보라색이 바로 내 레퍼런스 인풋 스텝 인풋이에요. 근데 P 지역을 쓰니까 어때? 쭉 올라가다가 아이고 목표치 못 가고 그냥 멈춰가지고 정상 상태에 도달해서 계속 여기를 가고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P 제어기만으로는 요만큼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바로 요 사이값. 요 사이값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값이야.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은 내가 P 제어 게인을 더 키울 수도 있겠지. 2에서 10으로 키워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얘가 푹 여기까지 치고 올라와가지고 훨씬 5에 근접하는 값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여전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P 게인을 더 키우고 I 게인을 드디어 더해줬어. I 게인을 더했더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완벽하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수렴해서 목표인 값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또 다른 이거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야. 그치?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매스가 달려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힘 F를 줘가지고, 요놈의 이제 그 위치 X를 제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퍼 펑션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얘는 결국은 F분의 X가 이렇게 지금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웹에서 힘을 줘가지고 변이의 위치를 제어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스텝 인풋을 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스텝 인풋을 줘가지고 이 매스의 위치가 3m로 가기를 원한 거야. 그러면 매스의 위치, 이 매스의 포지션을 3m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제어기를 여기다 PID를 붙였는데 200 P 게인만 2인 P 제어기를 먼저 붙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꿀럭꿀럭꿀럭 하다가 여기서 멈춰버렸어. 못 갔어. 이만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요거잖아. 얘는 우리가 이제 근을 요거에 폴이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루트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보니까 어때? 내 폴이 지금 결국은 마이너스 0.5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얘는 바로 언더댐프트 시스템인 걸 바로 알 수 있지. 댐핑 이 정도 되고 그지? 그래서니까 이 언더댐프트 시스템이 오실레이션을 꿀럭꿀럭 하면서 목표값에 못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땠어? 결국은 내가 얘가 지금 P 게인을 이번에 일단 더 키워보니까 2에서 30으로 확 키웠더니 이번에는 P 게인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확 키워주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잡아준다 그랬잖아. 얘를 확 키웠더니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 그래 여기까지. 그러면서 너무 세게 갔네 내려와 때려 반대 방향으로 때려. 너무 내려왔네 또 때려. 그러니까 이렇게 꿀락꿀락꿀락 오실레이션을 하다가 나중에 수령을 했는데 완벽하게는 목표치에 못 도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오실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오버슛도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내가 댐핑을 할 수 있는 D 컨트롤러를 15를 D 게인을 집어넣어줬어. D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 오실레이션하고 난리를 치던 것이 얌전해지고 오실레이션이 거의 없어졌지. 근데 여전히 스테디 스테이트에는 좀 남아있어. 얘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I 컨트롤러를 집어넣어줬더니 예쁘게 완벽하게 목표값을 예쁘게 지금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어때 여러분? PID 제어기 개인만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시스템이 그대로 쫓아가게 제어 완벽하게 해주잖아.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정말 이게 어메이징한 거지. 이 단순한 이 세 개의 값만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준다는 건 대단한 기술인 거죠. 자, 모터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모터를 모델링을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거 뭐 앞에서 수없이 얘기한 거잖아.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지금 텀 프로젝트하고 약간 비슷하네, 그지? 자, 모터 전압 인풋을 걸어주니까 모터가 회전하는 각도가 나와. 그 모델이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얘네 모델이 이렇게 됐어. 여기다 값을 다 집어넣었더니 내 모터가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이 됐다고 쳐. 그러면 내가 이제 결국은 이 스텝 전압을 딱 걸어줘가지고 목표 위치가 3 레디언 퍼 세게 이제 목표 위치라고 쳐. 그때 PID 지역을 이렇게 내가 개인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됐거든. 그 처음에는 200을 줬더니 오실레이션 엄청 크고 피크 타임 오버슛 크고 오실레이션 꿀럭꿀럭해.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일단은 개인을 P를 더 키워봤더니 오실레이션 더 나빠지고 오버슛 더 커졌지. 그래서 이번에는 D로 얘를 달랬더니 댐핑이 들어가가지고 오실레이션이 싹 죽어가지고 얘는 I 없이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완벽하게 도달했어. 굳이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I 게인 쓸 필요 없겠지? D 게인만으로도 완벽하게 달았으니까 도달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이 값, 뭐 15, 5, 이 값들을 어떻게 개인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해요? 라고 궁금하겠지, 그게. 그렇지? 이걸 결국은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P 게인, I 게인, D 게인 값을 우리가 설계를 해내는 거예요. 수학적 분석을 해서. 근데 요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 챕터에서부터 얘기할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 이걸 그냥 트라이얼 에러로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거야. 값을 이것 끼워 넣어보고 좋으면 안 좋네 그러면 값을 조금 올리거나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트라이얼 에러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내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 숙제는 당연히 이번 챕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챕터 4에 그 과제 연습 문제를 이걸 쭉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 요거 세 개를 다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요거 있죠? 하고 이렇게 합시다. 사실 이게 이제 뭐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요. 여기 DC 모터 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링크로 뭐 코드까지 내가 다 보여줬잖아. 이걸 여러분이 직접 시뮬링크로 코드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스텝 인풋을 주고 자, 첫 번째 스텝 인풋을 레퍼런스 인풋 V로 주고요. V 인풋을 스텝 인풋 주고 두 번째는 코사인 코사인 2t라는 레퍼런스를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텝 인풋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얘를 추종할 수 있도록 PID 제어기를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사인 ET니까 뭐 레퍼런스 시그널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완벽하게 처음에 여러분들 초기값을 0을 주세요. 그럼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처음에는 버벅거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가 쫓아가겠지. 이걸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게 PID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뭘 제출해야 되냐면은 이 코드, 그 다음에 스텝 인풋과 코사인 ET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이 출력 값이 실제 레퍼런스 인풋을 완벽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리고 그때의 PID 개인값, 요거를 같이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 홈워크와 같이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늘 얘기했지만 홈워크는 이 과제가 나오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가 제출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 제어에서 사실 배우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적인 내용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 수학적인 건 많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PID 제어기예요. 왜? 모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만지는 모든 기계가 이 PID 제어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수시로 이걸 만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PID 제어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뭐고 얘를 개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튜닝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PID 제어기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원하는 대로 유도해낼 수 있게 개인을 여러분들이 트라이얼 에러로도, 물론 이게 트라이얼 에러기 때문에 사실 뭐 규칙은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그 방향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개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현재 개인이 여기 파라미터가 1, 0.5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걸 마음껏 바꿔보세요. 뭐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보고, S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뭐 9, 모델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이 파라미터 PID 제어기 개인 값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 좀 더 좋게 하려면 개인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을 잡도록 이번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뭐 모든 챕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의미 있는 PID 제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